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TV 뭉치 양승빈입니다. 반갑습니다. 꼰대입니다. 오랜만에 봅니다. 그죠? 야,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우리는 보는데 우리 듣는 분들은 우리가 오랜만인 줄 아나? 알죠. 왜냐면 방송 업데이트도 좀 많이 딜레이 됐거든요. 최근에. 예, 그래서 연말이다 보니까 또 바쁘고. 예. 꼰대 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 방송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뭉치가 바빠가지고 예. 안 불러줘서 그냥 논팽이로 지냈어. 논팽이. 그런 건가? 아, 그렇구나. 요즘 참 세상도 시끄럽고. 예. 근데 참 1년 빨리 갑니다. 그죠? 그렇죠. 예, 1년이 빨리 가고. 뭐 연말이죠, 벌써. 돌아보면 그냥 새해고 돌아보면 또 1년 연말이고 이래. 참 1년 빨리 갑니다. 듣는 분들은 또 1년 결산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해남김에 우리도 이제 3년, 만 3년. 우리가 올해까지가 딱 만 3년이죠. 네, 햇살은 이제 내년 4년 차 되겠다요. 내년에 이제 4년 차입니다. 야, 여기 보면 그 아시다시피 뭐 팟캐스트 청취자분들이 뭐 경제 관련돼서 많이 다른 캐스트도 많이 보겠지만 저희가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맞죠? 근데 우리가 좀 꾸준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듣는 분들이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 대체로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팟캐스트 이런 업계 사정을 보면 자극적인 곳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대부분 6개월 많이 못 붙어요. 예.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팟캐스트를 하는 목적이 보면 뭐 홍보성도 있고 상업성도 이제 미천에 좀 깔려 있다 보니까 알잖아요. 우리는 한 3년 해보니까 돈 안 되는 거 알거든. 그렇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근데 이게 또 네. 우리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투자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단박에 돈 되는 거, 단박에 뭐 대박 그렇지. 이런 것을 찾는데 사실 그런 거 없거든요. 그렇지. 예, 그런 거 예. 없고 예. 결국 이제 꾸준함과 성실함의 비결인데 네. 물론 이제 어떤 또 그에 따른 시스템을 갖춰둬야겠지만 비결인데 그런 것이 우리 방송하고 우리 같은 컨셉이다. 그렇죠. 네. 그 뭐 제목 알려고 그렇죠. 단기간에 뭐 해결되는 거면은 뭐 대한민국 사람 다들 행복하게.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들고 나온 게 주제가 짠 테크예요. 짠. 짠이 짠이 아니고 짠이죠. 짠이 네. 노래방 짠이 아니고 그렇지. 짠 테크.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티끌모아 태산 그죠? 이제 이런 개념이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의외로 버는 돈 또는 이제 투자를 해서 불리려고 하는 돈보다 흘리는 돈이 더 많아요. 그렇지. 흘리는 셉있지. 그렇지. 네. 흘리는 돈만 주서도 잘 주서도 잘 이게 주는 데보다는 잘 흘리지 않아도 그죠? 예, 우리가 의외로 통장을 불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보시면 뭐 이거는 뭐 제가 아시는 우리 또 형님분이 글을 쓰셨는데 그 최근에 뭐 2015년 서울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노후 준비에 대해서 적정하냐 대부분 약 70% 가까이가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후 준비가 70% 이게 뭐 전부 다 안 돼 있다는 거지. 이게 그렇지. 애초에 돈 많은 사람 일부 빼고 이걸 뭐 준비를 했던 사람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이게 예를 뭐 공무원을 오래 다녔다든지 정년 퇴임을 하는 동안에 자녀들이 사고 치지 않아야 돼. 첫째. 네. 또 뭐 이렇게 빚 보증이나 이런 또 사달이 없어야 돼. 이런 전제하에서 이런 분들 그다음에 뭐 그냥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재벌들 예를 들면 그런 아주 소소 빼면 다 다 힘들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막연히 쉽지 않는데 또 주위에서는 또 겁을 주죠. 뭐 노후자금 마련하려면 10억 정도가 있어야 된다. 근데 뭐 답이 너무나 답이 너무나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근데 10억이라는 게 필요는 한데 실질적으로 따져 보니까 근데 돈이 없어. 우리가 참 이렇게 참 끔찍한 이야기지만 제가 이제 강의할 때도 간혹 이제 이런 이야기 하지만
돈이 오래 살아야 되냐, 사람이 오래 살아야 되냐 하면 정답은 어쨌든 돈이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돈이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럼 돈이 오래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 하면 돈이 죽을 때 나도 죽어야 된다. 결국 이게 이제 참 그렇지. 끔찍한 두 단어, 그죠? 그 끔찍한 두 단어가 우리나라가 OECD에서 제일 높잖아요, 지금. 특히 이것이 노인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더 많아진다. 이 현실은 우리가 참 이렇게 좀 준비를 못했죠. 예, 준비를 못해서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20년, 30년에 생각했던 20년, 30년 후의 미래가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알다시피 그 필요 자금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어차피 쉽지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중요한 거는 노후 준비는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 생활비에서 뭐 10%든 그걸 떼서 저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 그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어차피 노후 준비에 대한 부족한 금액이라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그 금액으로 기본적으로 자기 개발에 투자를 하고 은퇴 이후에 최후의 그 노후 준비는 이제 현업이라는 거죠. 일을 한다는 거고. 그러면 한 달에 월 100만 원이라도 뭐라도 그 퇴직 이후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라면 그게 현재 지금 이자로 감안해 보면 실질적으로 약 10억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자기 개발이 굉장히 이제 좀 우리가 그 인식을 바꿔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기 개발 이러면 이제 청년들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이렇게 청년들 떠올리는데 청년들의 자기 개발은 당연한 거고, 그렇지. 그건 당연한 거고 한참 많이 배워야 되니까는요. 이제 컨셉을 바꿔야 된다는 것은 이제는 그 소위 이제 은퇴 또 50대, 60대, 그렇지. 심지어 70대조차도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노후 설계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51세 때에서 약 75세 때까지 이 시기에 조한이 일어나면서 소액이라도 벌이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어찌 보면 노후 설계 핵심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제 자녀들하고 보통 이제 뭐 요즘 떨어져 살지만 부모들하고 그래도 자녀들한테 재정적으로 불편한 부모들은 서로 부담스럽잖아. 솔직히 현실이 그죠. 서로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자녀들도 이 부모님들이 어떤 이렇게 자기 개발을 통해서 뭔가 좀 이렇게 차별적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조언을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면 해드리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꼬박꼬박 용돈 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네. 실질적으로 요즘은 이제 사회적 분위기, 물론 이제 이게 복지가 잘 되어 있는 회사와 안 되어 있는 회사가 틀리겠지만 좀 잘 되어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이런 생애 캐리어 과정들을 미리 밟아주고 있죠. 회사에서 케어를 많이 해주고 있고, 뭐 시단에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과정이 있거든. 이런 과정이 그래서 시단이 이런 지방자치제 이런 쪽에서도 무료로 하는 데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른들이 이렇게 시니어 세대들이 일을 하고 그걸 통해서 용돈을 수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국가 경제적, 지역 경제적으로 훨씬 진짜 중요하거든. 그래서 정리하자면 많은 그 금융권에서 얘기하는 돈 얼마를 모아야 된다라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어차피 그게 쉽지 않다라고 하면 소액이라도 일정 부분을 떼서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해서 소액이라도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자라는 게 어찌 보면 노후 줄기의 핵심이다. 또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그럼 그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뭐 무엇을 하란 말이야. 놀란 말이야. 이제 이런 게 요즘 이제 오늘 그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아주 딱 한 단어가 너무 이렇게 꽂히더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벤처 기업을 창업해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다. 뭐냐? 치킨집, 커피집에서 성공하는 것이 더 어려운 나라다. 그래서 대박이다. 1년 전에 어떤 골목에 커피집이 하나도 없어 1년 전에 해서 됐다. 뭐 묵고는 살겠다. 창업을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그 골목이 5개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 망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하면 다 망해요. 왜냐하면 커피집 차리는데 그냥 100만 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보다는 요즘은 이제 어떤 트렌드가 많은가 하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일종의 강사, 자기들이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다른 시니어들한테 강의를 한다든지 그렇지. 또는 자기가 살아왔던 어떤 가정 경영이라든지 이런 경험을 토대로 그게 뭐 나쁜 경험도 좋은 거예요. 이게 강의 쏘서는 된단 말이죠. 네. 이러지 말아야겠다 이런 거니까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이제 막 어떤 이렇게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쪽에 강의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예. 꼭 어떤 뭐 하드웨어적인 이런 이렇게 작업이 아니라 그건 돈이 많이 드니까 조금 이제 자신이 그 뭐 몇십 년을 그 어른으로서 살아왔던 그 산전수전을 콘텐츠로 만든다. 이런 쪽의 접근도 요즘 많이 활발해지고 있고 아직도 이쪽 시장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노후 준비 수단으로서 자기 개발도 투자가 필요하다. 그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재무 상담을 뭐 꼰대도 많이 해보시지만 아시다시피 대부분 일반 그 직장인들은 공무원들 부러워하죠. 처음에는 별로 부러워 안 하는데 시간 지나면 지나에 따라 공무원들을 부러워합니다.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 월잠 프로젝트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왜냐하면은 노후가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많은데 평균적으로 지금 60세 때 받는 공무원들이 받는 평균 연금 금액이 약 230만 원 정도가 돼요. 크다. 생각보다 많죠. 큰 돈이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국민연금이랑 좀 비교를 해봤다라는 거죠. 금액이 큰데 그럼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을 비교했을 경우에 어떤 그 적립에 대한 차이가 있느냐를 보면 국민연금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자기 기본 소득월액의 그 9%를 떼죠. 9%. 대신에 이제 회사에서 반대주고 본인이 반대고. 근데 공무원연금은 9%가 아니라 그 기준 소득 월액의 16%. 와, 거의 뭐 두 배네. 그렇지. 본인이 8%, 그렇지. 이제 국가나 지자체가 8%. 이게 또 뭐 한 몇 년, 3, 4년 지나면 거의 뭐 18, 2%를 더 올려서 딱 국민연금의 두 배를 뗀다 그래요. 즉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이 약 한 2배 정도는 많이 받아요. 근데 붙는 돈이 많네, 붙는 돈이. 실제 까보니까 그만큼 많이 불입을 하는 거지. 이게 많이 부었으니까 많이 받는다. 즉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죠. 장기 저축. 그걸 또 알다시피 공무원연금은 지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제잖아요. 강제 저축을 장기적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연금에 차이가 난다는 거를 이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사례만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참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장기 투자, 장기 저축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뭐냐면 이 장기 투자, 장기 저축의 어떤 기간은요 10년이 아니에요. 10년이 아니고 복리 그래프를 보더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복리라고 하도 뭐 매년 20% 30% 수익률의 복리면 5년 뭐 10년 지나도 크게 벌겠지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다면 기껏 뭐 예를 들면 5%에서 7% 예를 잘했다 쳐서 그렇게 해서 복리가 10년 되면 표도 안 나요. 특히 모든 상품은 뭐 보험회사 상품도 당연하지만 모든 상품은 공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다 비용 또 비용 빼고 하면 그래서 이게 장기 저축 투자라고 하면 모름지기 20년 이상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국민연금이고 공무원연금이라는 그렇지. 거지. 그래서 어찌 보면 노후 준비는 일이 좀 미련하게 하라는 거예요. 보면 대부분 분들이 수익에 더 민감하죠. 수익에 대한 민감한 사람치고 장기적으로 가시는 분은 못 봤어. 물론 장기적으로 수익과 같이 가는 건 굉장히 좋겠지만 근데 그게 쉽지 않다라고 하면 하나는 잘해야 될 거잖아. 그렇지. 어차피 쉬운 얘기 잘 못하는데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거를 잘해봐야 되잖아. 그래서 보면 어차피 이제 물론 이제 연금에 대한 상품 자체가 기존 보험 상품들에 대한 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거는 맞아요. 수수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 있기 때문에 상품 대비 비용이 가는 거는 인정할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점이 아니라 이미 내가 많이 그거를 비용을 지불하고 유지했던 상품이라면 이왕 유지했던 거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 저축에 대한 효과를 고려해서 이왕 늦었다면 유지하는 게 그분한테는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저축을 할 때 이게 뭐 우리나라는 10년 비과세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 마치 10년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양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금융 상품 중에서 제도적으로 장기 저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품이 가장 보험 상품이잖아요. 냉정하게 보험 상품인데
이것이 결코 10년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예.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그런 준비, 그런 설계를 해라. 그렇게 해서 20년 이상 가야 된다. 그것 안 하면 정답 없다. 그래서 장기 저축에 대한 거는 상품에 대한 강제성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본인 스스로도 그런 마인드를 처음부터 가지는 게 현명한 선택 포인트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강제성 없이 자기가 장기 저축을 하는 거지. 근데 그걸 그게 쉽나? 못한다. 그게 쉽나? 그런데 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되돌아보면 노후에 지금 사는 사람들조차도 강제로 했던 사람들이다. 거의 뭐 열에 10명은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조차도 할 수 없이 끝까지 했던 사람들. 국민연금은 내가 못 낸다고 그때까지 뭐 해약환급 돌려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계속 낸단 말이에요. 또 다시 시작하고.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그만큼 받는 거 그 이상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도 일단은 내가 이 재무 관리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일단 꾸준히 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돈은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노후 준비 관련돼서 좀 금전적으로 얼마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두 가지 다른 포인트. 처음에는 자기 개발에 대한 투자 그리고 장기 저축에 대한 효과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나눴습니다. 예, 특히 부모님들의 재개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가족적으로도 상당히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지혜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2016년도 이제 마무리도 다 되어 가는데 뭐 그동안 저희들한테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새해에는 또 더욱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